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시험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두나무 편입 추진, 스테이블코인 투자 전략을 적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웠던 소식이죠. 이제 네이버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손을 잡습니다. 이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함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하는데요. 이로써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되는 구조입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와 그리고 간편 결제 사업자가 손을 잡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 두 조합 굉장히 파격적인 또 행보를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안에서는 두 기업의 조합 막강한 또 공고한 입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등 관련주들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을 모두 석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면 뱅크웨어 글로벌을 필두로 NBT 미투온 그리고 다날까지 강력한 탄력을 보여줬던 하루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호재거리가 터져나온 만큼 스테이블 코인 현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인사이트 자세하게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여여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꽤 무거운 네이버가 두 자릿수대 상승을 보여줄 만큼 아주 오늘장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이슈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쪽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투자 전략을 두 분께 물었더니요. 자, 가상자산 법안 체크해보자라고 하시면서 결제 인프라 중심으로 주목하자라는 내용 적어주셨고 오래 기다렸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공룡 어떻게 보면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법안인 것 같아요. 일단 제도화가 좀 돼야겠죠? 그쵸. 아무래도 지금 신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이 상황에서 이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은행권과 비은행권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중심축을 잡아줘야 되는데 관련한 이런 법안들이나 이것들이 국회로 통과되는 과정이 사실상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관련한 법안 외에도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왔을 때 조금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스테이블 코인처럼 코인 관련, 가상자산 관련한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법안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체적인 제도화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법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사실상은 저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관련한 법안이 만약에 상정은 됐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뭐 관련한 부분이 조금 미스가 났다거나 하는 악재가 터졌을 때는 사실상 변동성이 단기간에는 조금 커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료이자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호재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네이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네이버와 관련된 이 페이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이것과 연결돼서 우리가 이러한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빨리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저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법안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순간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단기 모멘텀을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 유효한 전략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런 관련한 법안들이 제대로 구축이 되고 보안 시스템이 정말 안전한지가 더블 체킹이 되지 않으면 그 또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악재,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조금 키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자체는 재료에 대해 조금 집중을 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험적으로 다들 아실 텐데 이런 테마가 붙은 종목들은 올라갈 때도 굉장히 큰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는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무섭게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약간 표출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오래 기다렸다라고 써주셨네요. 제가 원래 넷카우라는 종목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지난 그런 코로나 시대 때 보여줬던 그걸 위상 대비했을 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네. 지금 고민할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했을 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 물론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나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는 이야기라면 그런 일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논의 중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계속 베팅 걸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기업들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서클과 만난다라든지 혹은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인수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쪽은 저는 플랫폼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처럼 결국은 이것도 사람들이 써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지금 테더와 서클이 이제 그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어떠한 플랫폼에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모객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오래 기다렸다라는 코멘트를 쳤는데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추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6월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 부르면서 카카오페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함께 한 차례 급등했던 상황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에 반해서 좀 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오늘의 이 이슈로 인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 주도로 해서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사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서치를 해보시면 매일매일 나옵니다. 예, 예.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했을 때 협업을 한다 혹은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들이 매일매일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만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목도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네이버라면 말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 역시도 단기적으로라도 이제 결제 관련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날이라든지 헥토파이낸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전 종목군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차영 대표께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제도화가 이제 먼저겠지만 제도화가 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 나올 것인가? 그리고 나온다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사용함으로써 뭐 이득이 좀 취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뭐 워낙 얘기가 많다 보니까요. 이 대표님의 개인적인 전망 궁금하네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전망은 사실 저는 밝다라고 생각을 조금 많이 합니다. 쓸 것이다? 네,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재처럼 터졌던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처럼 사실은 페이 형태로 간편 결제 시스템과 연동이 만약에 된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사용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손쉬워질 거고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굉장히 저는 안정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조금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처럼 이런 페이 형태로 간편 결제 시스템을 쇼핑과 연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대두되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다각화가 되어야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안정성은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이름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붙어 있고 뭐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뭔가 페이, 간편 결제 시스템 이런 거랑 결합이 됐을 때에는 내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인지도 모르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 원리만 철저히 따른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시은 팀장님은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어느 정도 마지막에 답을 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네이버 두나무 이슈가 붙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이런 공룡이 하나 탄생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도 수혜를 같이 보느냐 아니면 그 공룡에게 모두 짓밟히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유망하게 보자라고 마지막에 강조를 해주신 거죠? 뭐 주변에 있는 기업들은 일단 주가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물론 산업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네이버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진행하게 된다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간편한 건 간편 결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송금도 그렇고 이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했을 때 이제 이게 뭐지? 할 텐데 우리 같은 경우 이미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네이버가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그 굉장히 큰 파일을 네이버가 가져가고 그 외 나머지를 다른 기업이 뭐 한두 개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먼 미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 자체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서클의 상장일 때 1차적인 랠리가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어가다가 이슈 딛고 조금씩 올라오고 다시 한번 쉬어가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 역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관련했을 때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 채권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들,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성이라는 게 채권을 담보로 해서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채권 같은 경우도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좀 밀어주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채권을 그래도 이제 워낙 지금 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예. 발행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시장에 대한 전망성은 굉장히 밝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초기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1등 기업이 되느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파이 자체가 커지고 우리 삶 속에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침투하게 되는 그 모습 자체에 주목을 해보자. 그러면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인사이트를 내어주셨습니다.